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스입니다. 겨울방학 보충 수업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어서 이거를 별도로 녹화해서 올리게 되었어요. 그 수업별로 진도가 조금씩 달라서요. 어떤 반들은 1번부터 한 14번 정도까지 해결을 했었고, 어떤 반은 중요한 문제 위주로만 해결을 했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실 1번 문제는 found냐 founded냐 하는 건 둘 다 과거 분사일 수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find란 동사가 원형일 때 과거 분사는 found였어요. 그래서 찾다, 발견하다 혹은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였어요. 그런데 found라는 동사 자체가 원형인 형태의 경우 의미는 달랐죠. 네, 설립하다였어요. 그래서 founded 이렇게 규칙 동사 형태를 취했던 거였죠. 지금 의미상으로 보았을 때 1880년대에 광산 마을로서 최초의 원래는 건설되었다 혹은 설립되었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founded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 점검하시고 공부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occurs냐 is occurred냐 묻고 있는 문제는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be occurred라는 표현 영어에 없다고 했었어요. 이유는 occur는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be occurred라는 표현, is occurred라는 표현 영어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occurs가 돼야 돼요. 혹시나 뭐 나중에 단어 찾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다 손 치면 이 fainting이라는 단어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치라다 이게 아니고요. 그건 P입니다. fainting하고 F로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 기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faint까지만 쓰게 되면 기절하다라는 뜻이니까 fainting 하게 되면 기절이란 의미의 동명사, 명사가 되는 겁니다. 3번 바로 갈게요. 자, persuade가 좋을지 be persuaded가 좋을지를 묻고 있는 문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persuade는 당연히 능동, be persuaded는 수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적 의무로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to 부정사가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데 이게 목적어인가 하고 착각하기도 쉬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구문 실력이 쌓여있는 학생들이라면 persuade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능동형일 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해서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할 것을 설득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의 수동 형태, 즉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나가버리고 persuade가 be persuaded가 되고 나면 남아있는 투부정사인 그러니까 목적격 보였던 투부정사는 바로 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be persuaded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사실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 형태에서 투부정사 앞에 목적어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능동 개념이 아니라 수동 개념이므로 be persuaded가 돼야 되는 거죠. 됐죠? 자, 4번 넘어가 봅니다. 우리 count라는 단어가 등장해 있네요. count라는 건 사실 자동사일 때는, 물론 타동사일 때 의미를 더 잘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타동사일 때는 수를 세다, 수를 셈하다,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이죠. 자동사일 때는 그런데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타동사 의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lunches or breaks라는 목적어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목적어가 남아 있다면 수동 개념이 아니라 능동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고 또 타동사의 능동 개념이니까 정답은 counting이 돼야 되겠네요. 됐나요? 자, 5번 갑니다. it 다음에 things가 좋을지 is thought가 좋을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it이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지시대명사였다면 그것은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it이 구체적으로 가리킨 대상이 있는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가주어이고요. they가 진주어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것은 주어만 있는 문장이에요. 이 자리가 동사인 거고요. 주어만 있고 동사만 나오려면 이게 동사가 끝나려면 think는 무엇을 생각하다는 타동사이므로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목적어는 이 문장 속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 개념, 수동태 is thought가 쓰여져야 되는 거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바로 6번으로 갑니다. 자, in ancient times, 고대 시기에 art,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했다일까요? 창조되었다일까요? 중요한 건 창조했다면 무엇을 창조했는지 여기 지금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겠죠. 역시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 개념 따라서 정답은 was created가 돼야 되겠죠.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mean이란 동사가 보이는데 참고로 mean이란 동사가 의미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intend란 동사와 마찬가지로 의도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의도하다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지금 의식이라는 건데요. 의식이 의도하는 걸까요? 의식은 의도된 걸까요? 인간들에 의해서?
의도된 거겠죠. 의미상으로도 그러할 뿐더러 더군다나 지금 만약 설령 10번 양보해서 의인법으로 의식이 의도한다면 무엇을 의도하는지 여기 지금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역시 목적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 개념 정답은 따라서 were meant가 돼야 되는 겁니다. 7번으로 바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7번에 보시면 the bodies of flowing ic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body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몸통, 몸통아리, 몸 이런 걸 가리키고 보통 덩어리라고도 의역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 대상, 그냥 무생물인 대상이 body란 표현 쓰여져 있으면 덩어리 정도로 번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we call glaciers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가 빙하라고 부르는 그 흘러다니는 얼음, 우리가 이런 걸 유빙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빙의 덩어리는 are the most spectacular of natural features.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아주 멋진 자연 경관입니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데, 그 다음 나오는 they result from. 이건 설명을 다시 좀 해드릴게요. result from이란 표현은 보통 앞에가 결과이고요. 뒤에가 원인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굳이 수동태로 쓸 필요 없이 이건 수동태로 써서도 안 되고요. result from 이란 표현 쓰게 되면 뒤에 나오는 원인으로부터 초래되다 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약이 되다. 어떤 결과가 뒤에 나오는 원인으로부터 초래되다, 약이 되다 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인이 앞에 오고 결과가 뒤에 올 때는 그럼 즉 이거와 반어적 표현 정리를 해볼까요? 원인이 앞에 오고 결과가 뒤에 나와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다, 야기하다라는 말을 쓰고자 한다면 똑같은 result 동사 쓰되 전치사 in 써주시면 돼요. result in 하면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인 표현이 되는 거겠죠. 어, 물론 cause란 동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일 때 일으키다, 야기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동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7번은 사실은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형식 문장 중에 동사가 이렇게 지각동사 혹은 사역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우리 지금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볼 거예요. 일단 주어진 능동문장에서의 목적어가 주어로 가니까 he라고 바뀌어질 거고요. saw는 was seen으로 바뀌겠죠. 이거는 뭐 굳이 선생님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swim이라는 원형 부정사 목적격 보어, 원래는 목적격 보어였던 녀석을 내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원래 오형식 동사의 가장 기본 형태는 뭐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이 동사의 종류가 일반 동사일 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사 공예가 능동이라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to 부정사 쓰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예외가 바로 지각동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 예외적이었던 것들이 수동태가 되면 다시 원상복구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던 혹은 숨겨져 있던 to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지각동사나 혹은 사역동사의 수동태에서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안 썼던 to를 다시 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살아났습니다. to swim 이렇게요. 혹시나 여러분 그럼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특히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동작의 의미를 좀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ing 꼴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ing 꼴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이거는 원래 그냥 ing는 ing이기 때문에 굳이 to ing 쓸 필요가 없이 그대로 ing 써주시면 돼요. swimming 이렇게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였던 경우에만 이렇게 to를 살린다. 수동태가 되었을 때 그 개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7번 예문 다시 가서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볼 겁니다. A glacier, 빙하는 cannot be seen 이란 수동태 구문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지각동사의 수동태요. 그러면 그 다음 당연히 목적격 보호 자리일 건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원형 부정사를 넣으면 안 되는 거겠죠.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 자리는 to가 다시 살아나는 바로 to 부정사를 써줘야 되는 자리이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7번 개념 눈여겨 봐주시기 바래요. 자, 8번으로 바로 갈게요. 사실은 8번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explain이 좋을지 be explained가 좋을지를 묻고 있는 거고 당연히 능동 써야 할지 수동 써야 할지 묻고 있는 문제에서 뒤에 아무런 목적어도 없이 문장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당연히 수동 개념이고 be explained가 돼야 되겠죠. 9번 갑니다. 9번에 보시면 has encouraged는 뭐 시제를 다 떠나서요. 일단 능동 개념이죠. 현재 완료 능동이고요. 그리고 has been encouraged는 BPP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수동 개념이요.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시면 돼요. 자, encourage란 표현 자체가 장려하다 이런 표현이니까
뒤에 뭘 장려했는지 그 목적어가 있으면 정답은 능동이어야 되겠죠. 뒤에 보시면 근데 목적어가 있습니다. 네. 밤 동안의 분리 이거예요. 아이의 분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아이의 분리 이런 표현이거든요. 목적어입니다, 이거. 따라서 지금 앞에 정답은 당연히 능동 has encouraged가 돼야 되겠죠. 우리 맨 앞에 있는 child rearing a device라고 할 때 rearing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을 가리켜요. 그래서 아동 양육에 관한 충고 뭐 이런 표현이라 보시면 되겠죠. 10번 가볼게요. 10번이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푸시기에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건 해석을 좀 해볼까요? They entered the contest. 그들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제가 근데 어떤 대회? To guess. 추측하는 대회래요. 알아맞추는 대회래요. 뭘 알아맞추는 대회? to 부정사의 지금 목적어 자리에 how라는 의문사가 이끌고 있는 의문사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의문사절은요, 선생님이랑 1학년 때 수업할 때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명사절이에요. 이런 문법적인 용어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명사절이라는 건 풀어서 설명하면 절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절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명사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명사라는 건 당연히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거죠. 물론 to 부정사 to guess는 100% 동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동사의 성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이른바 준동사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줬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조 파악은 됐고, how many soda cans, 얼마나 많은 소다캔을 the back of a pickup truck, 이 픽업 트럭의 뒤가 픽업 트럭의 뒷부분이 held, 실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정답은 held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문득 지금 해석을 하면서 the back of a pickup truck, 픽업 트럭의 뒷부분이 이 얼마나 많은 소다캔을 실을 수 있는지, 마치 픽업 트럭의 뒷부분이 소다캔들을 실는 것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럼 의인법인가요? 이건 일종의 의인법이라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얼마나 많은 소다캔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거든요. 목적어가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수동 개념이 될 수가 없으므로 능동 개념으로 봐야 하고, 그렇다면 이런 문장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인간이 그 픽업 트럭의 뒤에다가 실어주는 거겠지만 목적어가 있으므로 능동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항상 수동이냐 능동이냐 묻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선생님이 자주 즐겨보는 CNN 갑자기 떠서 와이파이를 꺼둘게요. 항상 목적어가 있다면 이것은 주어와의 관계, 물론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만 목적어가 있다면 이것은 능동 개념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11번 바로 갑니다. 자, 그것은 위치시키는 건지, 위치되어 있는 건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역시 능수동 관계로 판단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situates가 정답이라면 무엇을 위치시키는지, 여기 목적어가 있었어야 하는데, 목적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동 개념, 위치되어 있다. 이거죠. 그것은 태평양에 위치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12번 갑니다. 12번은 좀 단어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tape measure. 테이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측정 도구. 이게 뭐죠? 네, 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자를 이용하는 것이란 동명사 주어네요. 근데 뭐 하기 위해 줄자를 이용하는 거냐면 to determine the distance. 거리를 결정짓기 위해서 이 줄자를 사용하는 거네요. 근데 어떤 거리? distance란 명사 뒤에 a javelin이라는 주어랑 이 뒤에 동사 부분이 따라붙어 있습니다. javelin이라는 건 우리 투창 던지기 이런 거 종목 아시죠? 투창을 가리키고요. 투창은 던진 게 아니고 투창은 던져짐을 당한 것인데다가 더군다나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적어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동 개념 was thrown이 돼야 돼요. 선생님, ills는 그럼 뭡니까? 라고 하신다면 illed라고 하는 거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lled란 단어의 첫 번째 뜻은요. 양보하다라는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일단 동사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타동사할 때 양보하다. 두 번째 뜻은요. 어떠한 농산물이나 생산품 등을 산출해내다, 산출하다, 생산하다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이 녀석이 명사로 쓰이게 되면 물론 양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산출량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생산량이나 산출량을 일드라고도 해요. 실제로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다 나오기 때문에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using 요까지가 주어잖아요. using 동명사부터 요까지가 다 주어 자리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javelin 투창이 was thrown 던져지게 된 그 거리요. 투창이 던져진 바로 그 거리를 to determine 결정짓기 위해서 tape measure 줄자를 using 사용하는 것은 이까지가 주어였죠. 그럼 이건 동사 자리라는 걸 알 수 있고
양보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줄자를 사용하는 게 뭘 양보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 생산해낸다, 산출해낸다의 의미 동사로 쓰인 거겠죠. Very similar results. 매우 유사한 결과를 산출해냅니다. 무엇과 관계없이, regardless of는 무엇과 관계없이 이런 표현이잖아요. Who reads the tape? 누가 그 줄자의 눈금을 읽는지와는 관계없이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유사한 결과를 산출해냅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뭐 어려운 건 없었고요. 바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Emily regrets skipping. 자, regret 다음에 ing를 쓰면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regret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거 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워 할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무엇에 관한 얘기인지를 뒷문장을 보시면 So she thinks she should have told. should have pp가 있죠. 과거에 대한 후회 표현이에요. 그녀가 말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말했다는 거잖아요. 말한 걸 후회한다라는 거잖아요. 과거의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로 지켰어야 한다라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답은 keeping이 돼야 되겠죠. 4번 갑니다. to 부정사의 능동 수동 문제를 수동을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desired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그 뒤에 지금 to 부정사인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to 부정사는 원칙적으로 의미상주어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의미상주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그렇죠. 문장 전체의 주어랑 가리킨 대상이 같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은 거라고 판단하자고요. 그럼 인간이 대표하고 인간이 나타내는 거면 능동 개념 represent가 정답이고요. 인간이 나타내짐을 당하고 대표 당하는 거면 to be represented 수동 개념이에요.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고 뒤에 보시면 their physical surroundings 그들의 물리적 환경이라는 목적어가 남아 있거든요. 그들의 물리적 환경을 대표하기를 희망한다. 욕망한다, 원한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남아 있으므로 to represent가 정답이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오랫동안 그들의 물리적 환경을 나타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뭐 표현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15번이 되겠죠? 15번은 지금 help란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시키는 걸 도와준다라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우리 목적어 자리에 help란 동사는 기본적으로 동명사와 같은 ing를 취하면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우리 help ing 하게 되면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때 help는 쓰이는 케이스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help는 이때 피하다라는 뜻이고요. 잠시만요. 헬프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갑자기 펜이 잘 안 먹네. 네, 헬프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이때 헬프의 뜻은 피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특히 앞에 주로 can't, cannot과 함께 쓰여서 ing 행동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즉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미의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써요. 그래서 help 뒤에는 일반적으로 help가 도와주다 의미일 때는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to 부정사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어에서 유일하게 원형 부정사, 마치 생긴 게 동사 원형처럼 생긴 이런 녀석을 목적어 자리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동사가 help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답은 develop이 되겠어요. 16번 바로 갑니다. 여러분, the first thing you have to do.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네가 해야만 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만약 이런 형태의 주어가 있으면, 주격 보호 자리에는 어떤 형태를 쓴다고요? 네, 원형 부정사를 쓴다고요. 원형 부정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쓰이는 몇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뭐, all, 잠깐만요. all 다음에 뭐 that은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으니까 all that you have to do 이런 것이 주어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what 뒤에는 that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what you have to do 이런 식의 주어가 있을 경우에는 주격 보호 자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17번 바로 갈게요. 17번에 보시면 using 써야 할지 to use 써야 할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17번 문제는 썩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좀 빼는 게 좋아요. 원어민들이라면 정답을 당연히 to use라고 쓸 겁니다. 아마도 to use를 쓰는 게 훨씬 더 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동명사 주어가 길어서 동명사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is를 쓰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썩 좋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끼겠습니다. 둘 다 맞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19번. to obtain 써야 할지 to have obtained 써야 할지 묻고 있고요. to 부정사의 시제를 나타내는 거네요. 이것은 나타내는 앞에 나와 있는 주절의 시제랑 같을 때 쓰는 거고요. 현재라고 표현하면 곤란하고 주절의 시제랑 같을 때
잠시만요. 주저리 시제랑 같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주저리 시제보다 하나 앞서 있을 때 쓰는 표현, 먼저 일어난 사건에서 쓰는 표현이 to happy p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섬은 이름이 따와지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1493년에 실제 그 사건으로부터 이름 붙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름 붙여지게 된 게 이 섬이 지금 불려지는 것보다 더 옛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to have obtained라고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역시 투부정사의 태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거는 능동, 이거는 수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to paint가 능동, to be painted가 수동. 그러면은 지금 보자고요. 모든 결혼한 여성들에 의해서 were이니까 이렇게 뭐 머리 이때 wear가 꼭 입다라고만 해석하시면 곤란하고요. 우리 얼굴에 바르는 거, 우리 몸에 바르는 거, 우리 몸에 거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wear거든요. 그래서 모든 결혼한 여성들에 의해서 그려지게 된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해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에다가 그리는 심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려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rriage를 꾸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of marriage는 꾸며주는 거니까 symbols를 꾸며주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 symbols를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또다시 꾸며주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ymbols는 그리는 게 아니고 그려짐을 당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to be painted. 설마 누가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였는지를 못 찾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라기보다는 to 부정사가 누구를 꾸미는지 그걸 못 찾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목적어가 없다면 이것은 수동 개념. 정답은 to be painted요. 21번입니다. sufficient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고요. 그 뒤에 사실은 이 sufficient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동사 원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라고? to enlarge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to enlarge 앞에 있는 for 이것도 사실은 힌트였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 이런 녀석들은 to 부정사의 뭐죠? 그렇지. 의미상 주어입니다. 네. 만에 하나 이 자리에 뭐 현재 분사를 쓰고 싶었어도 for 플러스 목적격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못 썼을 것 같아요. 명사를 꾸미는 자리니까 현재 분사도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for 플러스 목적격과 같은 의미상 주어를 취하는 준동사는 오로지 to 부정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to enlarge가 정답일 거예요. 22번 갑니다. 네, 22번 갈게요. 보시면은 extinction이라는 것은 멸종 뭐 이런 겁니다. 멸종. 우리 뭐 역사 시간에 배우셨나요? Neanderthals, 네안데르탈인의 멸종 뭐 이런 표현이겠죠. seems 보입니다라는 거고요. 그들의 어떤 기후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 건 지금 현재예요. 네안데르탈인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연관되어 있었던 것은 엄밀히 지금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과거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멸종했으니까요. 그러면 seems 주절의 동사의 시제보다 하나 앞서 있는 시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기도 하고 더군다나 둘 다 사실은 to have pp 여기도 to have pp이기 때문에 둘 다 seems보다는 하나 앞서 있는 시제를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것은 be 동사가 없으니까 능동이겠죠. 그런데 여기는 be related니까 수동 개념. 사실은 능수동 관계에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연관시키다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관시키는 거면 무엇을 연관시키는지 여기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수동 개념이므로 to have been closely related 이게 두 번째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23번 갑니다. The development 써야 할지 developing 써야 할지 묻고 있는 문제고요. 두 녀석의 차이는 development는 순수한 명사죠. 반면에 developing은 동명사예요. 두 녀석의 차이는 이름에서도 힌트가 나와 있다시피 명사는 순수하게 명사 역할밖에 못하지만 동명사는 물론 명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죠. 물론 전치사 뒷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가로로 묶는 이 부분만 없다면 둘 다 정답은 돼요. 그런데 developing이란 표현 자체는 동명사이기 때문에 동사여서 왔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죠. 그리고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자리에는 당연히 동명사를 써야 되고요. 명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evelopment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23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24번 갈게요. 자, that이라는 뭐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접속사인지 아직 우리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지만 일단 이 녀석 뒤에 release를 써야 할지 releasing을 써야 할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can have 우리 that절 다음에 보시면 can have란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는데 또다시 동사를 써요. 한 절 안에.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동사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따라서 releasing은 정답이라고 선택해 놓고 보면, 이 releasing은 그럼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 바로 이거겠네요. releasing부터 시작해서 atmosphere까지가 주어 역할이고요. 주어 자리에 온, 네, 동명사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25번 갈게요. 자, like란 녀석 자체가 좋아하다란 동사이면 모르겠다만 be 동사의 보호 자리에 있는 걸로 봐서 이 녀석은 전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전면구가 보호 자리에 쓰일 수 있습니까? 너무 옛날 어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보호 자리에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근에 현대문법, 현대영문법에서는 이렇게 전치사구도 보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자, like는 일단 전치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과 같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동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is도 동사인데 여기도 동사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쵸? 좋아요. 그러면 mine 써야 될지 mining 써야 될지 묻고 있는 건데 mine은 동사, 전치사 뒤에 동사 못 쓰지. 전치사 뒤에 동사는 못 쓰지만 명사인 것처럼 위장하는 동명사는 가능하죠. 동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뒤에 보시면 네, 이렇게 목적어 자리가 차지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닝을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바로 가볼게요. teach를 써야 할지, 그 다음 teaching을 써야 할지를 묻고 있는 거고요. 자, 앞에 보시면 without이란 전치사가 보일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전치사 뒤에는요, 동명사를 쓰는 게 원칙이죠. 명사나 동명사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without 다음에 teaching이 정답이에요. 그럼 문득, 아니, 선생님, without 다음에 anyone, 전치사 뒤에 anyone 꾸며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without ing 하게 돼서 이 ing는 동명사라고 본다면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 때 without ing 표현 쓰게 되면 뭐뭐 하지 않은 채로, 뭐뭐 하지 않고서의 의미로 해석되는 관용 구문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anyone과 같은 역할은 anyone과 같은 녀석은 뭐 하고 있는 거지? 바로 동명사의 그렇죠. 의미상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동명사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어가 아닌 목적격으로 나타낸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선 지금 anyone 이런 표현 일반 명사라고 볼 수 있고 그냥 뭐 부정대명사일 수도 있지만 인칭대명사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목적격으로 표현하는 걸 선호한다. 그래서 목적격으로 썼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을 해보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어, 그들에게 anything, 그 어느 것도 가르치지 않으면서 이런 식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구문도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without 다음에 의미상 주어 나오고 그다음 동명사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7번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수거를 아시면 끝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역시 어휘적 지식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게 돼요. devote A to B 하게 되면 A를 B에 헌신하다. 이때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 to입니다. 전치사 to라면 당연히 동사 build는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정답은 따라서 동사가 아니라 동사이지만 명사처럼 위장하는 동명사를 써야 될 자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8번 갈게요. organisms,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get the energy,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에너지요? 자, they use, 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인지 그들이 사용되는 에너지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즉, use인지 그들이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사용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일단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they가 organisms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유기체가 사용되는, 유기체 스스로가 사용되는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유기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use의 목적어가 지금 없고 그 목적어가 사실은 지금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생략 가능하니까 생략한 구조구나 라고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use. 그럼 여기서 이미 정답이 갈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used to carrying out 이 돼야 돼요. 심지어 are used to carrying out 하게 되면 어떤 의미예요? be used to 다음에 ing 쓰게 되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실행하는데 익숙한 에너지를 얻는다. 말이 정말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들이 이용하는 에너지를 잠깐만요. 요 뒤에 있는 to 부정사까지 해석하려면 좀 까다로울 거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볼게요. 그들이 뭔가 carry out their life, 즉 carry out이라는 동사 수거의 목적어가 their life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ir life processes까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과정들을, 삶의 여러 과정들을 carry out,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 즉 유기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겠죠. 에너지를 얻습니다. 뭐로부터? From the chemicals in the food. 음식물에 있는 화학 물질들로부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번 해석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29번 가겠습니다. 자, banning 써야 할지 being banned 써야 할지 묻고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 list to라는 수거 역시 알 필요가 있어요. list to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을 야기하다. 아까 위에서 우리 result in이라는 수거 배웠죠. 혹은 동사 cause 기억나세요? 모두 같은 의미들이에요. 어떠한, 즉 앞에가 원인이 되는 거고요. 뒤에가 결과가 되어서 어떤 결과를 야기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n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to도 전치사입니다. 그럼 그 뒤에는 명사 성분을 가진 표현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지금 banning 혹은 being banned 이렇게 동명사 개념이 온 거 잘한 거고요. 그 앞에 있는 salt는 사실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어떤 결과를 야기한 거냐면 아이들의 음식으로부터 금지하는 게 아니고 금지되는 거겠죠. 금지되는. 근데 뭐가 금지되는 거죠? 그렇지. 이 동명사 의미상 주체가 바로 소금이죠. 소금이 금지되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완벽한 겁니다. 잘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해석을. 자, 그럼 정답은 being banned가 되고요. 선생님, 설마 banning은 안 돼요? 라고 하신다면, 그래, 의미상 주어를 솔트로 보고, banning 뒤에 혹시나 목적어가 나왔습니까? from 앞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럼 이건 수동 개념이고 확실한 겁니다. 자, 빠르게 넘어갈게요.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거기 뻔하기 때문에요. 이건 사실 수거라서 설명할 게 없어요. It is worth ing. 이거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뭐뭐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examining, 조사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해볼 만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바로 넘길게요. 31번. satisfying 써야 할지, satisfied 써야 할지 묻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것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satisfying 뒤에 좀 목적어 없잖아요. 목적어 없으니까 이거 수동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주어와의 관계도 따져봐야 됩니다. 수동관계, 능동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는 특히 satisfying 것 같은 이런 감정 동사의 능동형과 수동형의 경우에는 꼭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어가 누구죠? 자, 앞에 보시면 being musicians, 음악가가 되는 것, 그리고 playing together, 함께 연주하는 것, 요 두 개가 지금 주어겠네요. 근데 일단 playing together in a group, 그룹에서 연주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looked like more fun, 좀 더 재밌어 보인다, 이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동사 두 번째 게 병렬 구조 연결된 겁니다. 또한 was more, 그럼 주어가 지금 이거였잖아요. 음악가가 되는 것과 그리고 그룹에서 함께 연주하는 것, 이거잖아요. 그룹으로 함께 연주하는 것. 이것이 만족당하는 겁니까? 주어가 만족을 당해요? 음악가가 되는 것과 그리고 그룹으로 연주하는 것이 만족을 당해요? 그런 개념이 만족을 당합니까? 아니죠. 만족을 주는 거죠. 의미상으로 만족을 주는 거라면 이것은 그렇지. 능동 개념이니까 정답은 satisfying이고 분명 여러분 질문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선생님. 능동 개념이라면 특히 satisfying 어, 타동사의 현재 분사니까 뒤에 목적어 있었어야 되잖아요. 목적어 어디 갔어요? 라고 하신다면 만족을 줍니다. 누구에게 만족을 주겠어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겠죠.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겠죠. 그러니까 일반인이자 누구나 유추 가능한 목적어라면 굳이 이 자리에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 입장에서 참 어렵지만 이런 게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굳이 안 쓰는 게 영어예요. 쓸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쓰지 않습니다. 사실 쌤 영어는 왜 그래요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말 더 합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때는 생략 너무나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안 쓴 거라 보시고 이런 경우는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보셨으면 실수하지 않고 정답을 satisfying이라고 선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다음 occurring과 occurred라고 묻고 있는 건 이것도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정답은 occurring이고요. occurred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동 개념으로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발생하는 물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해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생이란 표현 자체로 쓰였을 때 수동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생되는 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동사에 있어서는 수동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ccurring 써야 되는 거죠. 3번 바로 갈게요. 음, 자, 여러분 이 3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에 전치사 through가 보이는 거 요거를 조금 눈여겨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He goes on to describe his daily routine of strolling through the village. 여기까지가 끊어서 보자면 앞에 있던 동작과 동시에 벌어지는 부대 상황,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라 보시면 돼요. 굳이 콤마 같은 거 쓰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고 일종의 분사 구문이라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어가요. 여기 생략된 주어는 결국 주절의 주어랑 같아서 안 쓴 겁니다. 관찰한 거면 observing, 관찰 당한 거면 observed. 능수동 관계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분사구문 문제였어요. 뒤에 보시면 가정생활의 그런 아주 친밀한 디테일, 세부 사항들을 관찰한 거죠. 그가 관찰한 거죠. 능동 개념 정답은 observing이 되겠습니다. 네. 해석을 할 때는 이런 분사구문은 그냥 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관찰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4번 역시 분사구문이겠죠. 분사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략된 주어의 관계를 따져보시면 돼요. 여기 주어 왜 생략했다? 주절의 주어랑 같아서요. 주절의 주어는 네, 요거죠. aluminum 이게 바로 주어입니다. 알루미늄이라는 거요. 영어로는 aluminum이라고 발음해요. 자, 알루미늄은 생산하는 건가요? 생산되는 건가요? 당연히 금속은 스스로 생산할 수가 없으므로 의인법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산되는 거고요. 설령 의인법이라 치더라도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개념 manufactured. 35번 갈게요. making 써야 할지 having made 써야 할지 묻고 있는 거고요. 역시 분사구문인 것 같아요. 분사구문에서 그냥 making은 뒤에 나오는 주절의 시제, 주절의 동사의 시제랑 같아서 making을 쓴 거고요. having made라고 쓴 이유는 앞에 나온 주절의 시제보다 하나 앞서 있기 때문에 쓴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 같다면 making을 쓴 거였겠고요. His first movie earlier this year. 올해 초에 그의 최초의 영화를, 그의 첫 영화를 만들고 난 후, 뭐 이런 식의 의미겠네요. 시간 순서로 봤을 때. 그죠? he is presently, 그는 현재, 엄밀하게 뒤에서 현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절은. 그런데 여기선 지금 earlier this year, 올해 초창기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 앞서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having made라고 써주는 게 맞을 겁니다. 36번이요. 자, 요거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with 구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with 다음에 명사 목적어 보이고 지금 여기는 어떤 문법학자들은 이 자리를 목적격 보호 자리라고 보기도 합니다. 목적어에 대한 보완 설명이다. 뭐 그렇게 봐도 관계는 없어요. 중요한 건 현재 분사를 써야 할지 과거 분사를 써야 할지 묻고 있는 것이고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목적어의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진공청소기란 단어예요. 진공청소기가 스스로 쥡니까? 아니요. 진공청소기는 쥐어짐을 당해야 돼요. 설령 100번 양보해서 진공청소기가 누군가를 무언가를 쥐고 있다면 여기 목적어 뭘 쥐고 있는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없다고요. 그럼 수동 개념이므로 정답은 held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37번. 역시 분사구문인가? Nature,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puts on an incredible display. 아주 믿을 수 없는 display, 광경을 puts on, 입습니다. 이거 참 약간 시적인 편이네요. 아주 멋진 광경,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이렇게 입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옷을 입듯이 자연 광경을 이렇게 입는다라고 표현한 거죠. 자, changing이 좋을지 changes가 좋을지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접속사가 없이 콤마만 가지고서 이렇게 동사가 또다시 나올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콤마는 and와 같은 접속사가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A, B, and C 이런 경우 여기 and 없었잖아요. 원래 써야 되는 and인데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고 맨 마지막에 and 하나만 써도 두 번째 and가 있다가 없겠거니라고 유추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and는 생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콤마와 콤마만 가지고서는 사실 두 문장을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changing이 돼야 되는 걸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changing은 누구에 대한 부연 설명인가요? nature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사실은 자연은 스스로 변화한다고도 볼 수 있고 변화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의인법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뭐가 남아있다? 네, 목적어가 남아있거든요. 나뭇잎들이 from ordinary green, 그냥 평범한 초록 색깔에서 to intense yellow and red, 아주 강렬한 노란색과 붉은 색깔로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이런 식의 분사 구문이 되는 겁니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개념, 의인법이라고 인정하자고요. 38번 갑니다. 여러분, however,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 however나 how 같은 녀석이 보이면요. 아무튼 이 녀석들은 뼛속까지 부사입니다. 부사는 항상 본인이 꾸미는 형용사를 바로 뒤에 붙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how는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은요. Your ability may be 하고 원래 요 녀석이 limiting이나 limited한 녀석이 be 동사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however라는 표현,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그런 양보절을 이끄는 복합관계의 부사가 옴에 따라서 이런 걸 우리는 복합관계의 부사라고 부르잖아요.
잠시만 써드릴게요. 복합관계부사가 옴에 따라서 원래 비동사 뒤에 있던, 즉 주격보호 자리에 있던 녀석이 앞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와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냐면 주어와 주격보호사의 관계를 따져보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쵸? 너의 능력이 제한하는 거면 limiting, 제한되는 거면 limited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한하는 거라면 뭘 제한하는데 여기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죠. 네, 목적 없이 컴마 왔고 문장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답은 limited가 돼야 되는 거겠죠. 해석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However limited, 아무리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뭐가 너의 능력이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39번 갈게요. 자, once라는 접속사가 보이고요. 그 뒤에 releasing 써야 할지, released 써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또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분사구문이긴 분사구문인데 현재 분사를 쓸래, 과거 분사를 쓸래 묻고 있는 문제인데 접속사가 남겨져 있는 군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략된 주어와의 관계를 찾아서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 선택하면 돼요. These gases, 주절의 주어가 these gases입니다. ga스가 방출하는 거면 releasing, ga스가 방출되는 거면 released. 물론 의인법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 혹시 목적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전명구는 목적어 안 되죠. 이 앞에 목적어 없습니다. 아, 가스가 방출되면 수동 개념으로 썼구나. 작가는 수동태 released 써주시면 돼요. 과거분사로 40번 갑니다. 이거는 지금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 여기 지금 주격관계대명사 that 뒤에 동사 자리에 이거 수일치 어떻게 할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주격관계대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 that만 보고 단순지 복순지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굴 봐야 돼요? 주격관계대명사가 지칭하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바로 선행사를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선행사를 고민 좀 해볼까? 에너지가 선행사일까? sources가 선행사일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느낌이 올 텐데요. 에너지 앞에 of가 붙어 있죠. 이런 전명구는 그 앞에 있는 녀석을 꾸미고 있고 이 앞에 있는 녀석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고 뒤에 보시면 에너지가 not example, 뭐 해롭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에너지의 대체 자원이잖아요. 대체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즉 sources라고 봐야 하므로 sources는 복수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are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앞으로 무턱대고 of energy, of는 전명구네. 그럼 이건 무조건 가로로 묶고 앞에 있는 게 선행사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곤란해요. 해석을 해보시고 이 뒤에 나오는 게 뭘 지칭하는지, 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내용이 뭘 지칭하는지를 살펴보시고 해석을 해보니까 아 이건 자원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정답을 아라고 선택한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난이도 쉬운 문제 아닙니다. 41번.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었어요. 역시 해석을 해보시면 아실 건데 stomach problems. 더군다나 have란 동사를 썼죠. 이건 지금 주격관계대명사 자리에 누구를 써야 하는지 묻고 있어요. 만약 선행사가 job이라면 which가 정답일 것이고요. 선행사가 people이라면 정답은 who가 돼야 되는 걸 겁니다. 근데 사실 job이 만약에 선행사라면 여기는 have가 아니고 has여야 돼요. 근데 더군다나 해석을 해보시면 job, 일이라고 하는 것이 위의 문제를 갖고 있나요? 일에도 위장이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in this job이라는 전명구가 앞에 있는 사람을 꾸며주고 있겠네요.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므로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who를 써야 될 겁니다. 자, 41번 바로 갈게요. plants 다음에 whose를 써야 할지 which를 써야 할지 묻고 있어요. 둘 다 가능한 거 아시죠? 선생님 whose인데요? 선행사가 사물인데요? 에이, 선행사가 사물이지만 소유격일 때는 whose도 가능했어요. 뒷문장 잠깐 볼게요. 왜냐면 뒷문장이 비교적 완전하다면 우리는 소유격 쓸 수 있잖아요. sees 주어고요. go 간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쉽게 전명구는 사실 필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사가 온 그 순간 이 문장은 주어와 자동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완전한 문장이라 볼 수 있거든요. 오로지 소유격 관계대명사만이 뒤에 딱히 빠진 게 없게 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whose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런데 관계대명사라는 건 뒷문장에 있던 뭔가 변해서 나온 거잖아요. 뒷문장이 완전하면 어떡해요? 뒷문장 불완전하다면서요. 라고 할까 봐서 어떤 게 생각된 거예요? 네, 사실 여기는 plants라는 소유격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소유격이 지금 앞으로 변해서 나간 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43번 넘어갑니다. swage라고 하는 것은 하수 이런 거예요. 위치가 좋을지를 묻고 있고요. 둘 다 가능은 합니다. 앞에 있는 게 뭐 사물, 선행사가 사물이니까요.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 we라는 주어가 보이고 dump, 버린다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근데 잠깐만. 뭘 버리는지가 안 나와요. dump는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죠. 어디에다가 버리는지는 나오는데, 그지? 근데 뭘 버리는지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목적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라고 볼 수 있는 at which는 안 될 거고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하나의 관계 부사로 보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문장 앞에서 쓰는 which가 정답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끝에 있는 단어 이거는 질병 이름이에요. cholera. 우리 흔히 얘기하는 콜레라라는 질병이죠. 84번 역시 마찬가지 문제 아닐까요? which는 관계, 당연히 대명사일 거고요. through which 같은 거는 관계 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사는 spectacles. spectacles라는 거 보고 또 멋진 광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glasses, 안경을 영어로 또 spectacles라고도 합니다. which를 써야 할지 through which를 써야 할지 묻고 있는 문제이고요. 뒤에 보시면 you 주어입니다. see 동사고요. 보다라는 타동사예요. the world 목적어입니다. 네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빠진 거 있나요? 선생님 이거 목적격 부호까지 써야 되는 오형식 아닙니까? 여러분 see란 동사는 단순하게 목적어만 나와서 무엇을 보다라는 삼형식도 얼마든지 가능한 동사예요. 그렇게 치면 이거는 굳이 빠진 게 없다고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완전한 문장이라면 정답은 through which가 되면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했습니다.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안경은 안경인데 앞으로 여러분 이런 거 해석하실 때 앞에 있는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위치에다 그대로 갖다 끌어 쓰시고 전치사님이 살려주시면 돼요. 안경은 안경인데 through which 그 안경을 통해서 네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주어였어요. 사실은 빨간 색깔로 다시 표시해 보면 through which you see the world 그것을 통해 네가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그 안경은 이게 주어였네요. 동사가 are인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45분 볼게요. who 써야 할지 whom 써야 할지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던 반들이 많을 거예요. 낚이지 말라고 했었어요. 앞에는 선행사는 mentor, 뭐 정신적 지주, 뭐 이런 표현, 스승 이런 표현 나왔으니까 사람이니까 who 꼴 쓴 건 잘했다고요. 보자마자 you가 있으니까 주어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너무 쉽사리 낚이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뒤에 be sure will develop. be sure도 동사, will develop도 동사. 영어에서 동사 두 개 붙는 경우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라고? 네, 주어 플러스 be sure 이런 표현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확신하기에 이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금 will develop 삽입된 부분을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will develop이란 동사가 바로 따라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로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해석을 하실 때는요, who you are sure will develop your passion for your goals. for your goals부터 볼까요? 당신의 목표를 위해서 your passion, 당신의 열정을 will develop. 네가 확신하기에 will develop,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스승.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46번 갈게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 아닐까 싶어요. who라는 관계대명사 뒤에 you think 이런 말 영어에 지금 you think 다음에 are 이런 표현, they are란 표현. 일단 기본적으로 you think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것 자체가 원래는 식으로 안 되긴 하죠. 근데 you think가 삽입이라고 본다면 they are가 맞아요, are가 맞아요. 앞에 있는 who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주격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동사가 따라 나온 게 맞는 겁니다. 45번에 대한 응용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두 문제는 둘 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두 문제를 맞추셨다면 여러분 대단한 실력자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47번에 보시면 immune system이라는 건 면역 체계라는 거예요. 면역 체계 됐습니까? 우리 신체에 있는 면역 체계는 fights 싸웁니다. The bacteria and viruses 박테리아와 세균과 viruses 바이러스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은 어떤 녀석들인고 하니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녀석들이거든요. 자, 잠시만요. 정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47번 자리에 과연 어떤 녀석을 넣어줘야만 되는 걸까요? 87번.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위치가 아니고 what인데 쌤이 이걸 위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선행사가 지금 있잖아요. 선행사가 있으면 정답 고민할 필요가 없죠. what 안 되고 정답은 대시고요. 이때 대신 관계대명사 대시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바로 동사가 따라 나오죠.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그럼 이런 대신 우리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겠죠. 네,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48번 갈게요. 자자자 역시 대시냐 와시냐 묻고 있는 문제인데 앞에 선행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선행사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이따 하나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선행사가 안 보이고 48번 같은 경우 지금 앞에 네, 명사가 딱히 보이진 않고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선행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성은 있어요. 선행사가 안 보일 경우 that은 접속사라고 했고요. what은 네, 관계대명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거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bviously 다음에 바로 뭐가 보이세요? 이거 부사이기 때문에 가로로 묶어버리시면 동사가 따라 나오거든요. 음, 그렇다면 정답은 네, 이것은 what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실 때 선생님 이 뒤에 would be 하고 동사가 또 있잖아요 라고 할까 봐서 해석을 해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receiving praise, 칭찬을 받는 것이란 동명사 주어예요. 뭐 했다고? for doing what obviously was right thing. 즉 올바른 일을 했다고, 명백하게 올바른 일이었던 것을 했다고 칭찬받는 것은 이까지가 사실은 동명사 주어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would be는 그 동명사 주어에 대한 동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명백하게, obviously, 명백하게 올바른 것이었던 것을, 그러니까 것을 for doing, 했다고, receiving praise, 칭찬을 받는 것은 would be totally inappropriate. 완전히 부적절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올바른 일인데 잘했다고 칭찬을 너무 받는 거, 그건 사실은 부적절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어떤 친구들한테 칭찬해 줄 때도, 야, 너 숨 참 잘 쉬네? 이렇게 칭찬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욕일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너무나 올바른 일에 대해서 그거 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 그건 적절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49번 갑니다. 대시냐 위치냐 묻고 있는 거고요. 선행사는 지금 technology라는 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시선을 확장시켜 보시면 앞에 so가 보이죠. 사실 우리 소댓 구문이라는 건 항상 짝을 이뤄서 나오는 구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소댓 구문에서 정답은 that이라고 선택해 놓고 이 that은 기본적으로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굳이 소댓구문이라는 걸 인식을 못했다 할지라도 that은 접속사이고 접속사로 쓰일 수 있고 위치는 관계대명사이므로 엄밀히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물론 that도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뒷문장이 만약 완전하다면요. 볼까요? 어, they are sure. 그들이 확신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They are sure. 자, 그들이 확신해요. 근데 뒤에 보니까 또 주어와 동사가 보이죠.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지? 선생님이 예전에 끊을기 기본 원칙 할 때 주어 동사가 보이면 이 사이에 네, 접속사 대시 생략된 것으로 보시고 이거 전체가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해 드릴게요. 이거 전체가 요 앞에 나와 있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확신하는 겁니다. 뭘 확신하죠? 과학이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치면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거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문장을 이끄는 것은 결국 접속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솔직하게 여러분, 대시냐 위치냐 묻는 문제라면 정답은 무조건 대시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대신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위치는 오로지 관계대명사로만 쓰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결과적으로 정답은 되실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이런 경우는요. 자, 컴마 다음에 대시냐, 위치냐 묻는 문제라면 이 경우는 정답이 위치일 수는 있어요. 특히 관계대명사 대시라면요. 오케이? 접속사 대시라면 이 대시 접속사 대시라면 컴마 뒤에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고민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일단 그래서 무작정 이렇다는 건 없지만 여러분이 어법 공부를 하면서 이런 케이스들, 사례들을 잘 쌓아 나가시는 게 또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50번 갑니다. 역시 또 대시냐 위치냐 묻고 있는 문제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는 the notion, 개념이란 단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선행사 보자마자 뒤에 동격에 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notion, belief, 뭐 이런 것들, faith, 믿음, 신념, 생각 이런 단어들은 동격의 대시를 정말 많이 취하거든요. the idea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동격의 대시 맞는지를 좀 보자고요. 뒷문장이 완벽해야 되겠죠. A giant comet asteroid impact. 거대한 해성과 해성 혹은 소행성의 충격은 이게 주어입니다. killed off 동사고요. The dinosaurs 이게 목적어예요. 빠진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대절이 앞에 있는 the notio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동격의 대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접속사에서는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두 개는 다른 거니까요. 51번 갑니다. 이번에도 대시냐 와시냐 이번에는 대시냐 와시냐 묻고 있는 거고, 앞에 지금 선행사가 없습니다. 선행사가 없으면 that은 접속사일 거고요. what은 관계대명사일 겁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면 정답은 that, 불완전하면 정답은 what이겠죠. 자, you 주어고요. are 동사, 비동사입니다. 주격보어 빠진 거 없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 뒤에 전치사가 딸랑 남아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을걸요. 비록 자동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전치사가 나와 있으면 그 전치사 뒤에 목적어도 나와 있어야 완벽한 문장이야. 그런데 지금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불완전한 문장이라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what이어야 돼요. 이거 낚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51번도 꼼꼼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분명히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표 그려줄 때 전치사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도 그건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52번 가겠습니다. 자, in이란 전치사 뒤에 역시 선행사가 없습니다. 선행사가 없어요. 그렇게 치면 대시냐 와시냐 묻는 문제에 있어서 역시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 think is란 말 영어에 없죠. 아, 이거 삽입이구나라는 거 느낌 오셨어요? I think 삽입입니다. 그럼 바로 동사 따라 나온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불완전한 문장에서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대시, what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that은 당연히 접속사니까요. 왜 당연히 접속사죠? 선행사가 없는데 어떻게 관계대명사로 쓰여, 대시. 이건 접속사 대시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what이 돼야 돼요. 52번도 해결되셨죠? 네, 52번도 좀 낚이기 쉬운 문제였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53번 가겠습니다. which를 써야 할지, what을 써야 할지 묻는 문제예요. 5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They think are cute. 그들이 생각하기에 귀여운. 둘 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텐데 일단 여러분 이거 삽입이라는 것도 역시 바로 눈치채셨을 겁니다. 동사가 바로 따라 나왔으니까 앞에는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둘 다 될 수 있어요. 이거 문제 성립 안 하나? 예, 근데 바로 앞에 보니까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가 있을 때는 이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은 쓸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which가 돼야 돼요. 까지 해결했고 54번 갑니다. 자, 54번에 보시면 이번에는 또 대시냐 와시냐 묻는 문제이고 선행사는 보시다시피 여기 없습니다. 선행사가 없다면 that은 역시 접속사고요. what은 관계 대명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뒤에 문장이 어때요? It was 20 years ago 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was 20 years ago. 그것은 였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20년 전이었습니다. 빠진 게 없어 보이는데요? 거의 완벽해 보이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 이건 지금 접속사 that을 써야 되는 건가? 여러분, 빠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was가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어떤 의미예요? 즉, 비동사가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있다의 뜻이죠. 맞습니까? 있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물론 똑같은 자동사입니다만,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자동사인 경우에, 그때는 이다의 뜻이죠. 이다의 뜻이에요. 네. 요거 해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해석을 해보시면, 이다라면, 그거는 반드시 뒤에 주격 보호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20년 전이었습니다가 아니라 20년 전에 무엇이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20년 전에 어땠는지와는 지금 다르다는 의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는 주격 보호가 빠져 있는 겁니다. 주격 보호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what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 배웠던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Traveling to the island. 그 섬을 여행한 많은 사람들은 are startled to find that 대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be startled 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다라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뭘 알게 되어서 깜짝 놀라요? It is very different from what it was 20 years ago. 20년 전의 모습과 20년 전에 였었던 모습과 너무나 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깜짝 놀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what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쓰시게 되면 주어가 어떤 모습, 주어였던 모습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I am not the man. 나는 남자가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인가요? who I was. 이렇게 써도 괜찮은 표현일 것 같아요. who I was. 관계대명사 썼거든요, 이 자리에. 내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은 더 이상 아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야. 라는 식의 표현 쓰는 거죠. what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일 땐 who 쓰고 사물일 땐 what 쓰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만 딱 쓰게 되면 주어가 어떤 모습인지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영어에 대해서 감이 있는 학생, 영어에 대해서 좀 많이 지문을 읽고 문장을 많이 접해본 학생들은 이런 예문들이 좀 익숙할 텐데,
많이 익숙해지시면 이제 이런 54번 문제도 좀 쉽게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55번 문제 볼게요. 문장의 맨 앞에 대시냐 와시냐 묻는 문제고요. 문장의 맨 앞에 왔을 경우 역시 핵심은 앞에 선행사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that은 접속사여야 되고요. what은 관계대명사여야 됩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면 that이고요. 불완전하면 what입니다.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예시예요. call이란 동사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다. 뭐 흔히 뭐 수거로 call A, B라고도 부릅니다. A를 B라고 부르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능동형이라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음악 치료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어. 오늘날 음악 치료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끊었어야 돼요. 왜냐면 데이트가 동사니까. 거슬러 올라간다는 의미의 동사예요. date back 하게 되면 음악 치료라고 부른단 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목적어가 없다면 불완전한 문장이므로 정답은 what이 되겠죠. 해석을 할 때 what we call music therapy today. 오늘날 우리가 음악 치료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시간상 해석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지문들은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법 문제 과연 몇 문제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수능형 어법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으면 그럴 계기가 되었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치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조금 점검하고 넘길게요. 대시냐 와시냐 묻는 문제에서 우리는 그동안 선행사 유무로만 판단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앞에 선행사가 없으면 이것은 접속사고 이것은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정답 선택하면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독해하시다 보면 명사 선행사가 잠깐만요. 명사 선행사가 저기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명사 선행사 뒤에 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 어구들이 너무 지나치게 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명사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뒤로 막 밀려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신다면 꾸며준 녀석들을 가로로 묶어버리시고 나면 이 대시냐 와시냐 묻는 녀석이 뻥치게 돼요. 뒤에 대절이냐 왓절이냐 묻고 있는 여기 뒷부분을 해석해 보시면 이 녀석이 누구를 꾸미는 건지는 해석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대시냐 와시냐 묻는 문제 바로 앞에 명사 형용사가 있냐 없냐로만 따지고 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어법 문제로 나오면 이건 초고난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고2나 고3쯤 되셔서 언젠가 이 어법 문제를 한 번쯤은 접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예시를 제가 들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시간상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명사 뒤에 후치수식어가 길어져 있으면 대절이 뒤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이럴 때는 명사 선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what이 아니라 대시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법은 사실 해석을 동반하셔야 된다는 거 막판에 와서야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덥석덥석 물었다가 미끼 무는 경우 있으니까 선생님은 오늘 시간상 해석을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해석을 통해서 어법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래요. 단 어법 문제 전체를 다 읽고 풀란 얘기가 아니고 어법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장만 읽고 정답을 선택하시란 이야기였습니다. 네,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2학년 때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